여러분, 볼륨 스프레드 분석 교육 과정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순히 차트를 눈으로 보는 수준을 넘어서 그 속에서 숨어 있는 시장 참여자의 의도와 힘의 균형을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볼륨 스프레드 분석의 개념을 단순화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복잡한 이론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로 차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볼륨 스프레드 분석은 얼핏 보면 단순한 기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강력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캔들의 범위와 거래량만 비교해도 이 캔들이 진짜 힘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가짜 움직임인지를 이 지지선과 저항선이 실제로 유효한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VSA, 즉 볼륨 스프레드 분석은 캔들의 힘을 파악하거나 지지선과 저항선의 강도를 확인하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즉,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누가 시장을 밀고 있는지, 어느 쪽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강의에서 이 기술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트레이딩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순간 차트 속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단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새로운 분석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트레이딩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을 높이는 무기를 얻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륨 스프레드 분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유효한가, 이것이죠. 분명히 과거 차트에서는 여러 번 가격이 멈췄던 자리라서 의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가격이 그 영역에 도달했을 때 과연 이 자리가 이번에도 가격을 막아낼 만큼 강력할까? 아니면 돌파당하고 무너질까? 사실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 속에서 강력한 저항선에 가격이 닿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가격이 상승 돌파할까? 아니면 저항이 유지될까? 또는 하락장에서 중요한 지지선에 닿았을 때 가격이 여기서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이 지지선이 붕괴될까?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애매한 순간에 볼륨 스프레드 분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트의 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거래량과 캔들의 범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지지선과 저항선의 강도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VSA는 단순히 선을 그어놓고 여기쯤 중요할 것이다라는 추측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실제로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결국 이것이 지지선이 진짜로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돌파당할지를 확인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볼륨 스프레드 분석이란 아주 간단히 말해서 캔들의 범위와 그에 대응하는 거래량 행동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캔들의 범위란 한 캔들에 형성되는 동안 고가와 저가의 차이, 즉 가격이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를 의미합니다. 캔들의 범위는 두 가지 주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캔들의 범위가 넓은 것과 좁은 범위의 캔들입니다. 캔들의 몸통이 넓다는 것은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이고, 반대로 캔들의 몸통이 좁다는 것은 그 시간 동안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움직임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량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거래량은 보통 볼륨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하며 여기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높거나 또는 거래량이 낮은 경우죠. 이렇게 캔들의 스프레드가 좁음과 넓음, 그리고 거래량이 낮음과 높음의 분류가 이루어지면 네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생기고 각각은 뚜렷한 해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볼륨 스프레드 분석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넓은 스프레드 캔들과 높은 거래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넓은 스프레드 캔들과 낮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좁은 스프레드 캔들과 높은 거래량, 네 번째는 좁은 스프레드 캔들과 낮은 거래량이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조합은 단순히 구분하기 위한 분류가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트레이드에 진입할지 말지 또는 특정 가격 영역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즉, 트레이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VSA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오랫동안 강조되어 온 거래량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죠. 거래량은 가격 행동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렇습니다. 넓은 가격 움직임은 당연히 많은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좁은 가격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하죠. 예를 들어 시장에서 큰 상승이 나오려면 그만큼 많은 매수세가 실제로 참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잠깐 멈춰 있는 정도라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 이런 정상적인 조합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에서는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VSA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차트에서 보이는 겉모습과 실제 내부의 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여러분의 매매에서 진입을 결정짓고 손실을 줄이며 성공 확률을 높이는 핵심 무기가 됩니다. 이제 VSA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유동성 깊이와 공급과 수요입니다.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차트에 선을 긋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 하나만으로는 그 자리가 실제로 강력할지 아니면 쉽게 무너질지 알기 어렵죠. 바로 여기서 유동성 깊이와 공급과 수요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더북을 떠올려 봅시다. 네, 왼쪽에는 매수 주문, 오른쪽에는 매도 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가격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위로 올라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바로 매수자가 현재 가격대에 쌓여 있는 매도 물량을 전부 시장가로 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100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 매도 주문 물량이 220개가 있다면 매수자는 시장가로 그 220개를 모두 흡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101에 매도 주문이 180개가 더 있다면 거기까지도 시장가로 전부 소화해야만 가격이 $102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유동성의 깊이입니다. 주문 수가 많을수록 체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동성이 얕다면, 즉 각 가격대에 쌓인 주문이 적다면 작은 거래량으로도 가격이 쉽게 그리고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낮은 거래량과 넓은 스프레드 조합이 나오기 쉽습니다. 즉 적은 시장가 주문만으로도 쉽게 가격이 움직이고 따라서 이는 낮은 거래량으로도 큰 가격 변화를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유동성이 깊다면, 즉 각 가격대에 쌓인 주문이 많다면 아무리 큰 거래량이 들어와도 가격은 조금밖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높은 거래량과 좁은 스프레드 캔들의 조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면 왜 VSA에서 네 가지 시나리오가 나타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단순히 캔들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그 뒤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매수와 매도 물량이 쌓여 있는지, 그 깊이가 얕은지 깊은지가 캔들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이죠. 결국 VSA는 캔들의 범위와 거래량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오도북 속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읽어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단순히 차트 위의 선이 아니라 그 선에 숨어 있는 시장 참여자의 의도와
힘의 충돌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직관적인 예부터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는 넓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입니다. 자, 이는 고거래량 연속 캔들이라고 불리며 이름 그대로 캔들의 방향으로 가격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넓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의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가격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제 저항 영역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보통 트레이더는 여기서 가격이 멈출까? 아니면 돌파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승 중인 캔들이 넓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으로 저항 영역에서 마감이 됩니다. 즉, 몸통이 길고 거래량도 크게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수요가 공급을 확실히 압도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캔들은 저항 영역을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고, 실제로는 캔들의 추세 방향대로 움직임이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런 경우 트레이더는 저항이 강할까라는 고민을 줄이고 오히려 상승 방향성 지속 쪽에 무게를 둘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넓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입니다. 이는 저거래량 반전 캔들이라고 하며 얕은 유동성과 한쪽의 관심 부족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움직임은 나왔지만 힘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네, 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저항 영역에 닿았는데 이번에는 넓은 스프레드의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처음 보면 가격이 돌파했나? 성공인가 싶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니 많이 낮습니다. 즉,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는데 단순히 얕은 유동성을 치고 올라온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은 이 저항 영역을 진짜로 돌파할 힘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금방 멈추고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캔들은 저항 영역을 돌파할 힘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되고요. 저항 유효성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캔들은 넓은 스프레드인데 거래량이 적다면 무조건 돌파라고 믿지 말고 반전 시나리오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나리오는요. 좁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입니다. 시장이 잠시 멈추는 휴식 캔들로 해석됩니다. 추세를 잠시 쉬어가는 신호일 수도 있고 저항선과 결합될 경우 반전의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한 상황을 살펴볼까요? 자, 가격이 오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캔들은 몸통이 좁고 거래량도 낮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장이 숨고르기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매수세도 매도세도 특별히 강하지 않은 상태죠. 따라서 저항선이 없는 구간에서는 잠시 가격이 멈췄다가 다시 그 추세를 이어가는 연속적인 추세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 영역과 맞닿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저항 영역이 이 휴식 캔들을 밀어내면서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좁고 거래량이 낮은 캔들은 맥락에 따라 계속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고 꺾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와 함께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네, 좁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입니다. 시장의 한쪽이 공격을 강하게 시도하지만 반대쪽이 이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의 존재를 시사하며 고거래량 반전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시나리오를 살펴볼까요? 네, 가격이 지지 영역을 향해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지지 영역에 닿는 순간 좁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의 캔들이 발생하죠. 이건 매도자들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매수자들이 그 모든 물량을 다 흡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통은 좁지만 체결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반전 신호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확실히 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거래량이 높은 캔들을 만나면 스프레드가 좁고 거래량이 높은 캔들을 만나면 단순히 애매한 캔들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여기서 힘의 균형이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넓음과 좁음, 높음과 낮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같은 캔들이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네 가지 기본 시나리오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만 배우면 충분해 보이지만 실제 차트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볼륨의 모호성이죠. 볼륨 모호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좁은 스프레드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의 해석이 이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좁은 스프레드 캔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낮을 때와 거래량이 높을 때죠. 둘 다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좁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부터 살펴봅시다. 이건 시장 참여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수자도 매도자도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저항선에 도달했는데 그 순간 좁은 캔들이 나오면 그리고 거래량도 줄어든다면 이건 이 구간에서 더 사려는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낮은 거래량의 좁은 스프레드 캔들은 무관심, 참여 부족과 추세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로 연결이 됩니다. 반대로 좁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양쪽의 강력한 힘이 서로 부딪혔다는 뜻입니다. 매수자는 가격을 올리려고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 동시에 매도자는 그걸 전부 받아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캔들 몸통은 작게 남지만 체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걸 흡수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주요 지지선에서 이런 흡수 캔들이 나온다면 매도세가 강하게 밀어붙이고는 있지만 매수세가 그걸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격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높은 거래량의 좁은 스프레드 캔들은 반전 신호로 작동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경우 결국 반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다릅니다. 낮은 거래량은 시장이 관심이 없으니 힘이 고갈되어 반전, 높은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의 격돌하여 한쪽이 흡수되어 반전. 네, 그래서 이걸 볼륨의 모호성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이런 좁은 스프레드 캔들이라도 거래량이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의미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전 차트 예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넓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 캔들이 지지선에서 반전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이는 캔들은 몸통이 넓습니다. 겉보기에는 강한 하락 압력처럼 보이죠. 하지만 거래량이 낮습니다. 즉, 가격은 크게 밀렸지만 참여자가 적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전에 대한 음봉 캔들을 비교했을 때 오늘날의 현재 캔들은 더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로서 스프레드가 넓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어떤가요? 네, 이전에 대한 음봉 캔들보다 훨씬 더 낮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 참여자가 적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격을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이 반응한 구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구간을 제가 지지 및 저항 레벨로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여러 번 가격이 반응했던 구간입니다. 프라이스에 대한 강력한 지지 및 저항 레벨로서 작동됐던 구간이고요. 다시 한 번 더 차트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시장은 여러 번 중첩됐던 레벨, 지지에 대한 레벨에 다시 한 번 더 풀백을 보여줬지만 가격에 대한 거래량은 매우 낮았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가 적었다는 뜻과 매도에 대한 힘을 잃고 가격에 대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시장에 대한 차트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살펴보죠.
네, 시장에서는 급격한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넓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으로 반전 신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상승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전에 대한 구조적 고점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전 차트 예시에 좁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 캔들이 저항선에서 멈춘 경우를 같이 살펴봅시다. 이번에는 좁은 캔들이 저항선에서 등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그 거래량도 매우 낮죠. 즉, 돌파하려는 매수세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저항은 유효하게 작용하게 되고요. 가격은 하락 추세로 반전됩니다. 네, 시장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살펴봅시다. 네, 가격은 강한 매도에 대한 추세를 통해서 강력한 하방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좁은 스프레드와 낮은 거래량으로 저항 유효성 강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실전 차트의 시 넓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 캔들이 저항선을 돌파 시도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강력하죠. 네, 넓은 몸통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저항선 근처에서 나타난 이 캔들은 돌파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은 실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네,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항을 돌파하고 상승에 대한 추세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시장은 연일 가격에 대한 강세 구간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넓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 즉 추세 연속 신호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실전 차트의 시 좁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 캔들이 지지선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죠. 캔들을 살펴보면 네, 마지막 캔들은 좁은 스프레드와 높은 거래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에 대한 지지선을 보면요. 이 지지선은 이전에 대한 저점에 도달한 가격입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차트를 확대를 해서 봅시다. 지지선에서 가격이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했죠. 네, 매도세가 강하게 공격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며 매수세가 그 매도세를 전부 흡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의 몸통은 좁지만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컸습니다. 결국 이 지점은 지지선이 됩니다. 네, 실제 가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보죠. 자, 이 지지선에서 시장은 지속적인 매수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강력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시장은 이전에 대한 고점과 직전에 대한 고점을 각각 상승 돌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흡수 패턴과 반전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VSA, 볼륨 스프레드 분석의 기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세요. 새로운 교육 영상이 업데이트될 때 알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댓글로 피드백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앞으로 더 나은 강의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